자, 라운드라는 수학 용어가 있습니다.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반올림. 자, 반올림을 하려면 숫자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반올림을 하실 때 특정 위치, 즉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아니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 기준을 우리는 여기서 자릿수라고 합니다. 자릿수.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라운드라는 함수 찾으시고 라운드 확인 넘버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할게요. 넘 디지트 S가 붙었죠. 자릿수입니다. 자릿수. 그래서 수직선을 껐습니다. 수직선. 그러면 수직선을 껐는데 원점은 어디냐면 소수점이 원점입니다. 소수점. 그래서 2라고 입력을 하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1이라고 입력을 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반올림은 어떻게 하는 반올림이죠? 특정 기준에 5 이상의 값이 있으면 한 단위 올려버리고 5 미만이 있으면 없애버리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제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표시. 보통 정수값까지 표시. 이런 표현을 쓰고요. 자, 소점 왼쪽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1.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 마이너스 2.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됐습니까? 네. 그래서 기준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기니까 틀리면 수정하시면 되겠죠. 저희들은 이 정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나가볼까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 자, 라운드업은 올림입니다. 올림. 특정 기준에 위치에 값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한 단위 올려버린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라운드업. 넘버 숫자 데이터. 넘 디지트 자수 0이라고 입력하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1의 자리 정수값까지 표시. 가로 닫고 엔터. 자,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라고 합니다. 특정 기준에 값이 있기만 하면 없애버리는. 자, 이걸 라운드 다운 넘버 숫자 데이터 넘 디지트 자릿수 마이너스 2 하면 10의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1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그 다음 버림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트렁크라고 하는데 내림과 버림을 저보고 구분하라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버림과 내림은 그냥 우리 입장에서 같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수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따질 필요 없고요. 크말이라는 시험이 특정 분야의 고급스러운 질문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버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그게 트렁크라고 읽는다. 그래서 형식은 다 동일합니다. 트렁크 넘버 숫자 데이터 2 하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솔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자, 그 다음 내용. 지난 시간에 이런 식을 한번 적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의 4성, 캐럿이라 그래서 성수, 지수 표현하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많이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때 이 10을 수학용어로 미치라고 표현합니다. 이 4를 성수, 지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더하기 연산자 아시죠? 플러스 연산자. 그러면 더하기 연산을 해줄 수 있는 함수가 뭐가 있죠? 더하기 연산을 하는 함수. 질문만 하면 저를 외면하시는군요. 네? 플러스 처리해주는 함수. sum. 이거 심각한데요, 이거. sum. 캐럿이라는 연산을 처리해주는 함수, 파워라는 함수를 씁니다. 파워. 자, 넘버, 미치라는 숫자 데이터 10, 콤마, 파워, 치수라고 합니다. 4, 가로 닫고, 엔터. 이번 주 로또 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렇게 쉽게 가르쳐 드리진 않을 겁니다. 자, 랜덤이라는 용어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건데 보통 뭐 게임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글로 번역하면 무작위 추출, 무작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수를 다루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0에서 1 사이의 값들 중에 임의의 값을 표시한다. 임의의 값을 뽑아낸다. 물론 확률은 n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사용하냐면 랜덤의 앞자리를 따서 랜드라고 합니다. 랜드. 그리고 인수 없이 사용합니다.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엔터. 자, 이 값이 나올 확률 n분의 1이죠. 그러면 다시 수정하러 갈게요. F이나 더블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다시 엔터를 치면 특정 값이 나올 확률은 다시 또 n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걸 잘 이용하면 로또 번호 뽑지 않을까요? 이번 주 오늘 오후 8시에 있는 이걸 잘 활용하면. 그래서 제가 수업 초창기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했던 숙제를 내드렸더니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귀찮고 만드기 귀찮기 때문에 다른 함수를 가르쳐 드릴게요. 랜드 bt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랜드 btn.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출제됩니다라고 제시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랜드나 랜드 bt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자, 이걸 랜드 bt 가로 열고 바텀 최소 정수값 1, 탑 최대 정수값. 로또 번호가 45번까지 있나요?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1부터 45까지의 정수값 중에 특정 값이 나타날 확률은 n분의 1. 네? 방금 번호 6개 보셨죠? 수업에 열심히 저를 안 쳐다보시니까 문제입니다. 저 방금 6개의 숫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이번 주 로또 번호입니다. 자, 쉽게 가르쳐드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잘 걸리냐고요? 안 걸립니다. 걸릴 것 같았으면 저하고 여러분도 인연 맺을 일이 없죠. 자, 제 화면 보시고 요거 어떻게 읽죠? 수학용어로 어떻게 읽습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23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계산은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로 표현해주고 플러스도 플러스로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절대값 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풀네임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엑셀 함수가 ABS라는 함수입니다. 이꼴 ABS 절대값 가로 열고 마이너스 123 하면 마이너스 값도 플러스로 플러스 값도 플러스로 표시해 줍니다. 통계 가겠습니다. 통계. 엑셀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네? 암산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시트상에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면 상태 표시라는 곳에 평균 개수 합계라는 요약 정보값을 표시해준다. 그 다음 평균 구하는 함수는 앞에 지난주에 배웠던 함수죠. 자, 평균 구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요? average equal average 빈셀 선택하시고 equal average 가로 열고 여기도 마찬가지 sum처럼 인접해 있는 데이터를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셀 범위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내용 할게요. 부서가 영업부인 엑셀의 평균. 그럼 요 내용에서 부서가 영업부이다 라는 게 조건입니다. 한 개의 조건값을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해 준다. 아까 합을 계산해 주는 것도 있었죠. 아까 sum if가 있었다면 average if 빈셀 선택하시고 잠깐만요. 암산하면 부서가 영업부인 조건을 다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 엑셀 데이터에서 영업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 평균값이 75다. 자, 이걸 함수로 처리하면 average if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average if.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average if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range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인수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조건값 영업부라는 조건값을 찾았던 범위가 부서 범위입니다. 두 번째 인수 크리테리어 기준 조건 숫자 값이나 문자 값이나 식을 적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숫자 값을 적거나 문자 값 영업부 이중 따옴표 처리. 그 다음에 평균 구할 범위 엑셀 범위 내에서 평균을 구했죠. 결과값 75 확인. 자, 그 다음 내용 부서가 영업부이고 엑셀이 70점 이상인 액세스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조건이 부서가 영업부라는 조건, 그 다음에 엑셀이 70점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액세스 엔드 조건입니다. 이거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암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고 70이 되겠네요. 70. 자, 이때 이걸 이제 암산하지 않고 식으로 처리한다면, 함수식으로 처리한다면 두 개 이상의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겠다. 평균 average 조건 if 두 개 이상이니까 s average equals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average equals 확인. 자, 아까 sum equals라는 함수를 다루어 드릴 때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나와 있던 것처럼 평균 구할 범위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구할 범위 드래그. 그러면 계산한 방법이 틀리다는데 어떻게 틀린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부서 범위.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조건값, 첫 번째 조건값 영업. 자, 우리는 조건에 맞는 녀석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암산을 했다면 지금 average if나 sum if, average if나 sum if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계산할 내용을 다 나열해 둡니다. 나열해 두고 조건에 맞지 않는 생산부 각 80과 60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게 90, 70, 50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을 또 줍니다. 엑셀. 그 다음에 여기 식을 자, 두 번째 조건값. 식을 적을 수 있다 했죠. 이 식은 70 이상. 그 대신에 이중 따옴표에 묶어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남아있는 90, 70, 50 세 가지 값들 중에 70이 아닌 것. 그러면 65가 70이 아니죠. 그러면 뭐가 사라집니까? 70 사라집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죠? 90하고 50이죠. 결과적으로 같은 개념인데 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계산하는 방식이 좀 틀리다는 겁니다. 확인. 그래서 이것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부분 계산할 범위가 먼저 온다는 거 주의를 하시고. 자, 다음 내용. 자, 지금 요 자료들을 보시고 인원수가 몇 명이죠? 5명. 뭘 가지고 파악하셨죠?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여기를 가지고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조금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봅시다.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5명 5라는 값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이름에 대응되는 엑셀 점수가 다 존재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엑셀 범위에 있는 숫자 데이터의 개수가 곧 인원수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죠. 그러면 함수 중에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카운트라는 함수 씁니다. 카운트.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준다. 카운팅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카운트 확인. 밸류. 자, 아까 밸류가 뭐라고요? 모든 데이터 종류다.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 종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받아는 준다는 겁니다. 받아는. 자, 그러면 일단 엑셀 범위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인 데이터들 중에 숫자가 몇 개 있죠? 네? 5개. 그래서 범위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이걸 카운트
가로 열고 이런 범위 드래그를 하면 자 카운트의 역할이 뭐라고요?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해 준다 했으니까 이 범위 안에 숫자 데이터가 몇 개 있죠? 하나도 없네요. 가로 닫고 엔터하면 0이라고 대답해 준다. 자 그러면 실제 그러면 요걸 카운팅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씁니다. 카운트 A. 뭐 사람에 따라 읽는 방법이 카운트라고 읽는 분도 계시고 저는 카운트 A라고 읽겠습니다. 자 이건 데이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주는 함수입니다. A, all입니다. all. 자, equal count A 가로 열고 이런 범위 드래그 하면 요 안에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 문자가 5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5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equal count A 가로 열고 엑셀 범위 드래그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주죠? 네? 5 문자 데이터의 개수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데이터의 개수 됐으면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숫자 데이터 5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라고 대답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고요? 자, 카운트 위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빈셀 선택하시고 카운트 가로 열고 액세스 범위 드래그 가로 닫고 엔터 하면 결과값이 4가 나오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고요? 특정 범위 안에 비어있는 셀은 카운팅하지 않는다. 이건 카운트 A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트 A equal 카운트 A 가로 열고 이 부서 범위 들어가면 볼까요? 그러면 요거 녀석도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데이터의 개수 4라고 대답해 줍니다. 즉 빈 셀은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자, 제 화면 보시고 요만큼의 셀 범위 안에 비어있는 셀이 몇 개 있죠? 요 범위 안에 몇 개? 2개. 그러면 빈셀, 아까 공란이라는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빈셀, 공란의 개수를 표시해주는 함수가 count blank라고 합니다. count blank. 바로 할게요. 이건 equal count blank 가로 열고 여기 자 특정 범위 드래그 이 범위 안에 빈셀의 개수는 가로 닫고 엔터. 자 sumif가 있었고 averageif가 있었던 것처럼 countif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countif. 자 부서가 영업부인 인원수는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 요 세 개네요.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라는 조건 그 조건에 맞는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하겠다. 개수 카운트 조건 if.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카운트 if 함수 찾으시고 확인 랭지 조건 값을 찾을 범위 부서 범위 두 번째 조건 값 숫자 값이나 문자 값이나 식을 처리한다. 이중따옴표의 영업부 그러면 이건 뭐 특별히 계산할 부분이 없습니다. 조건만 처리해주면 개수 파악을 따로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부서가 영업부이고 엑셀이 70점 이상, 인원수. 그래서 두 조건이 모두 다 만족이면서 and 두 개 이상의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표시하겠다. 그러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건 이게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두 건 count equals.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count equals 확인. 자,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부서 범위 내에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조건 값 영업부 직접 입력.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엑셀 범위 70 이상 이중 다운표문부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만 처리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개수를 파악해 줍니다. 두 개라고. 확인. 자,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10에서 50까지의 데이터 중에 가장 큰 값, 최대값이 얼마죠? 가장 작은 값이 10. 자, 최대값, 가장 큰 값을 찾겠다. 맥시멈의 앞자리를 따서 맥스라는 함수 씁니다. 이거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맥스. 최대값을 표시하겠다. 이것도 그냥 숫자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숫자 데이터가 인접해 있으면 보통 범위 방식을 여기도 많이 씁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최소값을 가장 작은 값을 표시하겠다. 미니멈의 앞자리를 따서 민. 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꼴 민 가로 열고 인접해 있는 데이터죠. 범위 설정을 많이 해서 사용합니다. 가로 닫고 이용. 자, 아래쪽으로 일단 내려갈게요. 두 번째 큰 값, 자, 10부터 50까지 중에 두 번째 큰 값이 얼마죠? 40. 두 번째 작은 값이 얼마죠? 20. 자, 암산들 좀 해보시고. 그러면 몇 번째 큰 값, 몇 번째 작은 값이라는 의미의 함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몇 번째 큰 값, large라는 함수를 씁니다. large.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large라는 함수 하시고 large 확인. array라는 또 새로운 인수가 나왔네요. 일단은 데이터의 범위, 셀 범위라고 해석하세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의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셀 범위. 그러면 10부터 50까지의 범위. 두 번째 인수도 옮겨갑니다. K.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지 큰 값을 표시하라. 저희들은 두 번째 큰 값을 표시하고 나가겠습니다. 2 오늘 수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수식을 기본적으로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 스몰 몇 번째 작은 값을 표시하겠다. 두 번째 작은 값을 찾겠다. 자, 그러면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수식의 함수 삽입 스몰 스몰 확인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라고 해석하세요. K 몇 번째 첫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세 번째 작은 값.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작은 값 20을 표시해 주네요. 확인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맥스민 쪽으로 최대값을 다르게 표현하면 첫 번째 큰 값이라고 해석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큰 값에 해당되는 함수자 몇 번째 큰 값? 라지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꼴 라지 가로 열고 데이터의 범위 어레이 콤마 K 몇 번째? 첫 번째. 이게 맥스입니다. 자, 최소값을 다르게 표현하면 첫 번째 작은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 맞는 함수가 스몰이죠, 스몰. 그럼 스몰을 통해서 최소값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꼴 스몰 함수 가로 열고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콤마 몇 번째? 첫 번째. 가로 닫고 엔터. 혹시 분산, 표준 편차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자, 분산. 아마 이건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건데 통계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질문을 잘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분산 계산해주는 함수가 베리에이션의 앞 글자만 따서 VAR이라는 함수를 쓴다. 표준 편차를 계산해주는 엑셀 함수가 STDEV, 스탠다드 베리에이션 앞자를 따서 STDV라는 함수를 쓴다. 이게 분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표준 편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저희도 그냥 함수명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바로 할 겁니다. 분산을 10부터 50까지 분산을 계산하라. 이꼴 VAR 베리에이션 앞자를 따서. 자, 사실은 조금만 들어가 보면 분산은 뭘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냐면 평균값을 알아야만 분산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평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 데이터. 분산을 계산할 때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 데이터. 그래서 넘버라고 이렇게 인수가 나와 있습니다. 넘버. 가로 닫고 엔터. 이 숫자가 무슨 의미하는지는 궁금하시면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식, 루트라는 기호 아시죠? 제곱건. 루트 250. 네? 제곱건 250 하시면 그게 분산 표준 편차 값입니다. 그래서 함수로서는 stdev 함수를 사용하고요.
가로 열고. 자, 아까 방금 그러면 분산을 구하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표준 편차도 어떤 데이터의 종류?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구나. 이 수치들이 사실은 의미를 가지는데 저희들이 뭐 통계 수업이 아니다 보니 크말 시험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분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표준 편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자, 제 화면 봅니다. 10, 15, 20, 30, 35 다섯 개의 데이터에서 가장 다섯 개의 데이터에서 가운데 있는 데이터는 위치가 가운데 있는 데이터, 중간인 데이터 20. 그걸 우리가 중간값, 중앙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간값, 중앙값을 찾아주는 함수가 미디언이라는 함수입니다. 미디언. 미디언. 10부터 35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번에 제 화면 봅니다. 10, 15, 20, 30, 35, 40 6개의 데이터에서 위치가 중간에 있는 데이터가 뭐죠? 20이에요? 30이에요? 20이라고 대답하기 뭐하고 30이라고 대답하기 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두 수의 평균값을 씁니다. 25라고 나옵니다. 자, 이걸 미디언. 그래서 중간값을 찾을 때는 짝수계, 홀수계일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을 게 아니기 때문에. 엑셀이 대신 찾아줄 거잖아요. 100만 개나 되는 데이터들 중에 중간값이 위치가 가운데 있는 거. 이건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지. 실제 막 뒤집박수 섞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가 100만 개쯤 되는 데이터가. 그게 중간에 위치한 데이터 찾으세요, 그러면. 찾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 내용. 10, 20, 40, 40, 40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죠? 40. 그걸 우리가 채빈값이라고 합니다. 채빈값. MODE라고 합니다. MODE. 채빈값을 찾겠다, 표시하겠다. 특정 범위 내에서. 밑으로 갈게요. 좀 쉽지 않은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요 범위 내에서, 요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평균값을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평균 계산하는 함수가 무슨 함수죠? 네? 에버리지라는 함수 썼죠. 네? 에버리지. 자, 가로 열면 이 함수는 인수로서 어떤 데이터 종류를 다루냐면 숫자를 다룹니다. 근데 제가 지금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아까 범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0, 20, 30은 숫자니까 평균 가운데 사용되어지겠죠. 그럼 가와 나는 어떻게 될까요? 쌩을 깝니다. 모른 척 합니다. 즉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넘버니까 숫자 데이터만 확인을 하지 나머지 데이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 합니다.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균 계산할 때 평균 계산하는 식은 어떻죠? 평균 이꼴 어떻게 계산합니까? 합계 나누기 개수. 이게 평균이잖아요. 아, 여러분들 평균 구하라고 에브리지 함수 안 주고 썸하고 카운트 주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들? 제 말뜻 이해됐어요?
그런 거는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건. 자, 그래서 넘버였죠. 숫자였죠. 그러면 합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는 10, 20, 3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몇으로 나눠야 됩니까?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결과값은 20이 나오나요? 바로 닫고 엔터. 이렇게. 자, 그런데 아까 카운트 A라는 함수가 있었죠. 아까 인수가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value라는 인수를 쓴다 그랬거든요. count A. 자, 그러면 average A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average A. 실기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필기 시험에 출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 average와 다르게 average A는 인수가 틀립니다. 넘버가 아니고 value입니다. 이 녀석은 모든 데이터 다 받아서 평균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럼 10, 20, 30은 숫자 데이터니까 평균 계산은 문제가 없어서 다 받아줄 겁니다. 10, 20, 30은. 그런데 가와 나는 어떻게 받아서 이제 처리할 거냐는 거죠. 가와 나는 근본적으로 수식적인 평균을 계산하는데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숫자 0으로 변환시켜서 처리합니다. 숫자 0으로 처리합니다. 숫자 0. value. 숫자 0으로, 요거 숫자 0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러면 합계 계산할 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10 더하기 0 더하기 20 더하기 0 더하기 30 이렇게 합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합계 계산할 때 숫자 데이터 몇 개 있었죠? 5개 있었죠. 나누기 5. 요렇게 계산해서 6인가요? 12가요. 죄송합니다. 12.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좀 틀리다는 거. 그래서 함수 중에 max도 있고 min도 있었잖아요. 근데 max a도 있고 min a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걸 max a. 자, 이것도 인수가 넘버가 아니고 value입니다. 자, 10부터 30까지 데이터를 범위 설정합니다. 그러면 저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와 나를 0으로 처리한다니까요. value라서 다 받아주는데 실제 계산할 때 쓸 수 없으니까 0으로 변환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최대값 얼마죠? 30. 그러면 max를 쓰나 max a를 쓰나 최대값은 영향을 주지 않겠네요. 그런데 이건 영향을 줍니다. min a라는 것도 있습니다. min a. min a. 가로 열고 10, 20, 30, 40. min a. 자, 이건 그러면 뭡니까? 어쨌든 a라는 붙은 함수는 다 value라 해서 모든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있죠. 그러면 문자 가와 나는 실제적으로 쓸 수는 없으나 저걸 어떻게 0으로 변환시키죠. 그러면 min a에서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0이 되는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